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네, 오늘은 제가 저희 골방 저희 사무실을 떠나 좀 근처에 달려왔습니다. 바로 이곳이 미나엽 사무실인데요.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짐작하셨을 겁니다. 바로 김홍걸 미나엽 대표 상임의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바쁘셨죠? 예, 뭐 여러 가지로 바빴습니다. 네. 근데 이 중국이나 북한 측과 어떤 네. 활동을 지금 하질 못하고 있어서 더 바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네요. 그러게요. 이래저래 참 상황이 교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서도 그나마 덜 바쁘신데, 이번에 제가 찾아온 이유, 바로 4.15 총선 앞두고 우리 의장님이 출마를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예. 그것도 지역구 출마가 아니라 봤더니 비례대표 출마하시는 거예요. 왜 비례대표로 출마하셨을까? 그 얘기도 좀 듣고 남북관계 얘기도 좀 듣고 두루두루 얘기 좀 들으러 왔습니다. 근데 왜 비례 출마를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예, 제가 어떤 한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제가 북측과 또 여러 가지 교류를 그동안에 구상해오고 준비해왔고, 그렇죠. 또 중국, 일본 같은 주변 국가의 협조를 얻어서 이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의 이 추모 사업, 기념 사업이 사실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심기일전하는 각오로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벌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비례대표가 이 지역을 관리하는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 맞겠다 하는 판단을 한 것이고, 네. 그 뜻을 제가 민주당 쪽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 어디 출마한다더라 뭐 그런 얘기 좀 듣고, 어디 가시지? 수도권일까? 아니면 호남 지역일까?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비례로 나오셔가지고 왜 그러실까 했는데, 그런 큰 뜻이 있었군요. 좀 더 자유롭게 네, 활동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당에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21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신다면 어떤 법안, 또 어떤 정책, 이런 걸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 남북교류협력법이 옛날에 만들어졌고, 네. 이 새로운 평화 시대, 남북 협력이 활성화되는 시대에 충분히 이 맞추어서 새로운 개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될 것 같고, 특히 지자체나 민간단체도 좀 더 남북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장님이 남북 관계 좀 좋게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콘처럼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댓글을, 지금 실시간 댓글을 보니까 많이 반가워하시네요. 뉴스 나눔님이 우와 김홍걸 이런 말씀 주셨고, 맥도날드님께서는 비례 꼭 당선해 주세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정경배님은 개성공단 열리고 마스크도 생산하자 뭐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여러 가지 반갑다는 말씀, 또 당부의 말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진작에 나왔어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가 참 큰데요.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어제 발표가 됐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신을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다들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 전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됐는데 셌단 말이죠. 네. 이 전응한 사고방식이라는 말도 있었고, 겁에 질린 개라는 단어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걸 했는데, 갑자기 서신 교환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거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김여정 부부장이 부부장의 그런 것이 크게
나쁜 신호라고는 보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네. 이 북측이 요즘 형편이 많이 안 좋은데 음. 이제 그동안에도 안 좋았지만 중국과의 교역이 또 줄어들면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네. 이제 남측과의 교류를 다시 재개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주 차갑게 식어버렸는데 갑자기 잘해보자 먼저 손 내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김여정 부장은 그동안에 서운했던 점, 불만이었던 점을 먼저 털어놓고 자존심상 네. 이것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왜 그랬느냐 이러면서 해놓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느냐 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네. 한마디로 너희도 힘들지만 우리도 힘들다. 어떻게 같이 살아갈 이 방법을 찾아보자. 상생의 길을 찾아보자 하는 네.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저희가 잘 못 봤던 시각인데 어떻게 보면 이미 저는 예. 지난 연말 연초부터 이 관광 쪽으로는 네. 이 남측의 관광객들이 쓸 수 있는 그 외화를 좀 벌어들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광 쪽에서는 상반기에 뭔가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금강산 시설 철거하고 하고 여러 가지 비판을 해왔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이셨나요?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고 했지만 네. 화를 내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남측에서 오는 관광객은 환영이다. 이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은 금강산을 아무리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화려한 리조트를 만들어 준다 해도 남쪽에서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그 어렵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외국에서 네. 뭐 온다고 해도 남쪽에서 오지 않으면 어렵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10중 8구 중국에서 금강산을 관광 개발을 하겠다. 네. 자본을 투자해 주겠다. 이 말이 있었을 것이다. 아하.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한 말이다. 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월 말에 중국에서 그런 제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때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그러면 그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뭐 금강산 하나뿐은 아니니까요. 남북 경협을 할 수 있는 할 수 곳이. 있는 곳이. 예. 그리고 뭐 중국에 넘겨준다고 확정이 된 것도 아니니까 네. 얼마든지 우리가 이 개별 관광을 좀 모양을 다르게 해가지고 역사 유적 기행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뭐 해서 루트를 만들어서 만들어낼 수 있고 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같이 극복하자 하면서 어떤 농업이라든가 네. 식량 이런 보건. 쪽으로 네. 지원하고 북쪽도 뭔가 그쪽에서 줄 수 있는 건 좀 보내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한약재라든가 네. 하면서 성의를 보여서 서로 돕자 이런 모양으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쪽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서로 돕자 이런 모양이 되면 북쪽도 자존심이 사니까 충분히 그렇게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서신 교환 이게 남북 협력 재개, 예. 남북 관계 풀어 나가는데 예.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예, 저는 빠르면 3, 4주, 네. 늦어도 2달 안에 뭔가 남북 간에 이 교류 재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4주 아니면 2달 안에요. 예. 그럼 지금 3월이니까 빠르면 3월 안에요? 아니면은 뭐 4월, 5월 예. 안에는 뭔가 있을 수 있다. 뭐 그 사람들도 예. 이 남쪽 사정을 잘 아니까 선거운동 기간은 피하겠죠. 네. 선거운동을 피해서 어수선할 때니까. 어수선할 때니까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힘드실 때 늘 곁에서 동행하시고 보기 좋으셨어요라는 영CH님 뭐 댓글도 있는데 맞아요. 한 4년 전 그때 기억납니다. 함께 광주에 가셔가지고
저희도 그때 생중계 했었잖아요, 네, 가서. 기억납니다. 벌써 4년이 지났네요. 그때 정말 열심히 이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함께 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돌아다니는 모습 저희가 봤었는데, 그때랑 지금 호남 민심은 많이 바뀌었죠, 정말? 그때는 아무래도 네. 여러 가지로 그 김종인 대표가 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네. 이 호남 민심이 선거 전에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있었는데 예. 지금은 역시 민주당밖에 없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여론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네. 호남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좀 구태 정치 하던 분들 좀 물갈이가 돼야 할 분들이 나가주셨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좀 참신한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 뭐 경선 결과나 공천 결과 조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에 예. 보면은 참신한 느낌이 좀 들고 예.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새로운 인물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저희가 이 경영 문제 얘기해봤는데 뭐 마스크 개성공단에서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네요, 댓글로. 그것도 가능한 거죠? 개성공단이 예. 재개된다면 당연히 가능한데 마스크 문제는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네. 우리 국민이 매일 하나씩 쓸 수 있는 마스크를 지금 당장 생산해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지금보다 5배는 네. 더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가짜 뉴스들, 뭐 북한에 줬기 때문에 부족하다, 맞아요. 중국에 줬기 예. 때문에 부족하다 그러는데 중국은 이미 마스크 문제는 해결이 다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데가 중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문화가 원래 없었다가 마스크 수요가 얼마 없었다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일시적으로 감당을 못해서 부족 현상이 있었을 뿐이지 마스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해결이 되고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이 유명한 알리바바의 마윈이 우리나라의 마스크를 기증한다. 네. 중국 웨이하이시가 자매 도시인 인천의 인천시. 마스크를 전에 받았던 것의 10배로 10배죠. 갚아준다. 예. 이런 20만 보도가 장. 났고 예. 제가 아는 중국 지인한테서도 자기네가 마스크 200만 장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한국에다가 상당 부분은 기부할 수 있고 어허. 나머지도 뭐 원가에 팔 수 있다. 이런 제의까지 왔어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다른 상황이네요. 그렇죠. 중국이 많이 마스크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가짜 네.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문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혼란스럽죠, 사실은. 혼란스럽고 지금도 다음 주부터 이제 오부제가 시작이 돼서 1인당 일주일에 2장씩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루에 한 장씩 쓸 수 있는 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양이 안 되니까. 근데 전문가들은 네. 사실 손 씻기가 훨씬 중요하지 음. 마스크는 내가 남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환자들 이미 감염된 사람들이라면 네. 그게 필요해도 상대에게서 감염을 막는 네. 그런 부분은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된다. 어차피 남의 체액이 날라서 내 입으로 바로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마스크 문제로 살짝 빠져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네. 개성공단 얘기다 보니까요. 그러면 북한의 지금 코로나19 상황 좀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뭐 발표를 안 하니까 격리 알 몇천 수가 명이 격리가 돼 없는데,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예,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과 교류가 있던 나라기 때문에 우리만큼 개방된 사회가 아니라서 뭐 감염자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렇게 추측만 할 수 예. 있는 거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 좀 개선해가지고 보건 분야에서도 예.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적인 그렇죠. 교류이기 때문에 네. 누구도 시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이 문제는 미국에서 뭐 최근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이 인도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북한에만 영향 주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문제이기 때문에 한 지역 다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인도적인 문제는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북한은 지금 경제가 침체되고 네. 또 교역이 활발하게 안 되면서 그렇죠. 농사도 금년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농업 분야도 서로 협력하는 네. 그런 게 필요합니다. 농업, 보건, 관광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걸 통해서 남북이 예. 손을 잡고 어려움을 좀 같이 극복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신 자체도 위로하는 거잖아요. 위로하고 힘내라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물론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탑다운 방식의 그 라인은 살아있다고 저희가 봤잖아요. 지금. 예. 그걸 통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이웃이죠. 맞습니다. 어려울 때 진짜 돕는 한민족. 예. 이번에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 남남님이 김홍걸 의장님 매일 나와주세요. 라는 말씀이죠. 김홍걸 TV로 제가 바꿔볼까요? 네, 그리고 개성공단 빨리 열어달라 말씀 주고 계시고 넘버원님께서는 다이어트 하신 건가요? 자연스럽게 빠진 건가요? 하여튼 훨씬 건강해 보이시고 어려 보이십니다. 예, 뭐 네, 꼭 맞아요. 선거를 의식해서 한 건 아닌데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네. 정말 불효자인 게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살 좀 빼라 그러는 거를 제대로 그 분부를 지키질 못했는데 돌아가신 후에 다이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하여튼 지금 더 멋져 보이고 보기 좋다라는 댓글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요.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4년 전에 그 감동, 김홍걸 의장을 만나게 되면 저도 항상 떠올려요. 그때 그 당시에 광주에서 뜨거운 가슴 깊은 곳에서 이제 끌어올랐던 그 감동이 저희 시청자도 마찬가지고 다들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총선, 그러니까 4년이 지난 지금 이 4.15 총선, 이 총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지금 서신 예, 그걸 맞아요. 보면서 네. 탄핵당했던 세력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거나 아하. 국민에 의해서 탄핵당했는데 네. 반성할 줄을 모르고 다시 4년 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촛불을 들고 나서주신 국민들이 명령하신 개혁을 완수하려면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총선에서도 확실하게 민주개혁 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네. 다음 대선까지 이겨가지고 한 10년 집권은 최소한 해야 네. 그 개혁 작업이 완수가 되고 나라를 안정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네. 나라를 망쳤던 세력이 이렇게 도로 나서서 다시 네. 과거의 영화를 되찾겠다고 뻔뻔스럽게 예.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국민이 내렸던 그 철퇴를 맞았던 그들이 네. 이번에 선거에서 승리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다시 그러면 과거의 역사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또 똑같은 짓을 되풀이할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죠. 네. 정말 염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촛불혁명을 통해 가지고 예. 과거에서 미래로 갔고 국정농단 사건을 단죄하면 이 헌재 판결도 있었지만요.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고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가고 있는데 지금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해서 편지를 보내서 거대 야당으로 합쳐라, 뭉쳐라, 애국자 다 뭉쳐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이게 우리가 가만히 그냥 손 놓고 뭐 잘 되겠지, 이번 선거는 그래도 지난보다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도 이 퇴임 후에 정치 개입을 안 하는데 탄핵당한 대통령이 반성의 말은 한마디도 없이 네. 뻔뻔하게 아주 지시하는 투로 그러니까요. 예, 그런다는 것이 정말 어이없는 일이고 네.
그걸 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이 미래통합당 네. 그 사람들도 정말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황교안 대표도 환영하고 있고 뭐 조원진, 김문수 또 이게 자유공화당 공동대표도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 미래통합당 그 세력들이 하나 뭉쳐가지고 또 똘똘 뭉쳐서 또 표를 많이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역효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친박 세력은 뭉쳐 있었고요. 뭐 도로 새누리당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중도층에서 상당히 그 탄핵 세력에 대한 거부감, 극우 세력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네. 이 통합당에 투표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실 것 같다. 아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역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편지를 좀 매주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보내면 좋겠네요. 박근혜 전 뭐 대통령. 다시 또 뭔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총선의 의미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봤죠. 이번 국회 작년 모습을 보면 국회의장이 정말 중요하구나. 네. 이것도 느꼈고 야, 이 일당이라는 자리가 그냥 뭐 일당 그러지만 국회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는 거는 한 번 느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일당이 미래통합당 플러스 미래한국당이 합친 의석수가 일당이 된다면 국회가 20대 국회보다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동물 국회를 넘어서는 정말 네. 괴물 국회가 되지 않을까. 아하. 사사건건 발목 잡고 예. 뭐 되지도 않을 탄핵 시도하고 네.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하. 지금 그 사람들 하는 걸 보면 국가적 위기 상황인데도 뭐 추경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네. 이 의료 방역 부분에 있어서도 비판하고 발목 잡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될 텐데 지금 정신없이 이 위기 대응을 하려고 뛰는 분들한테 그렇죠.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중에 어떤 이 후유증이 있든 네. 신경 안 쓴다. 우리는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다. 네. 이런 생각만 하는 집단이 다수당이 된다면 정말 엄청난 상황이 올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요.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국회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뭐 개혁을 못 한다고 봐야겠죠, 사실. 그렇죠. 예, 이번 총선이 그래서 중요하고 촛불 혁명을 완성하는 그런 뭐 하나의 큰 선거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방금 뭐 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비판 말씀해 주셨지만 외신 같은데 또 외신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잘하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 같은 것도 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환자를 검진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진자 수가 늘어 보이긴 하지만 네네. 중국, 일본,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은 제대로 검진을 못하거나 쉬쉬하면서 숨기는 예.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네. 총리 같은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더라도 경우. 사람들은 저 사람 그냥 독감 때문에 죽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검사를 안 하니까요. 예, 예. 그만큼 투명하고 정확한 거는 우리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예. 코로나19 대처인 것 같아요. 제가 CNN에서 네네. 이 미국 부통령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예. 우리는 왜 한국처럼 못하느냐, 한국처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못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미국 부통령이 아니라는 말을 못하고 우리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에서 한국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야당에 특히 제1야당에서는 못하고 있다는 말만 하는지 그러니까 답답하네요, 뭐 이게 정부가 네. 이런 정도의 심각한 사태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이라 음, 물론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네.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일단은
불을 끄는데 협조를 해야지. 물을 저기로 뿌려라, 왜 거기로 뿌리느냐, 뭐 소방차는 여기다 주차시켜라, 이런 식으로 시비하면서 네. 불 끄는 걸 방해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막 보면은 정말 저희가 이쪽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으려는 그런 모습만 보고 있어가지고 많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국민들이. 이 필사의 노력으로 네. 지금 탈진 상태가 돼가면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이라든가 이 공직자들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는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금 대구에 내려가서 계속해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네. 그 봉사활동 하는 것 자체는 뭐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네. 뭐 무슨 의도로 하든 간에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예. 조금 정치인 안철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예.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서 역시 그게 어울린다. 정치하지 말고 예. 그렇게 봉사활동이나 하면서 아, 이 사회 봉사를 하면서 살아라. 네.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달가운 반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의사 안철수가 더 어울린다 이런 예, 말씀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일손을 보태서 열심히 하는 건 좋다. 근데 그게 안철수 개인에게 정치인 안철수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분이 옛날부터 성격상 이 사회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자기 혼자 일에 몰두해서 뭐 연구실에 있다든가 병실에 있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자기 전공을 살리는 게 적성에도 맞고 네. 이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보여줬던 정치 행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평가가 있었습니다, 사실. 새 정치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잘 안 돼가지고 어쨌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 안철수 대표의 의료 봉사활동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코로나19 사태 제가 좀 더 이어가 보면요. 신천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큰절도 2번 하면서 네. 얘기를 했는데 그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 사이비 종교 이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 예,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신천지가 분명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책임이 있고 네. 물론 그들만 잘못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대로 협조를 안 하고 있고 한마디로 반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네. 이제 야당이라든가 또 검찰이라든가 네, 검찰. 이런 데서 신천지에 대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왜 그걸 반대를 하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저는 네.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압수수색을 하고 예. 강제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인데 예. 왜냐하면은 이게 명단이나 뭐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증거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검찰이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성이 없다 그러고 이런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은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인데 네. 왜 정치적으로 그걸 계산을 하는지 아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게요. 작년 우리가 검찰 봐왔던 모습은 정말 민첩하고 빠르고 예, 예. 강제 수사 정말 많이 하는 그런 검찰 모습 봤는데 이번에는 정말 소극적이에요. 예, 갑자기 저승사자가 예. 순한 양으로 변해버렸어요. 아,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책임이 많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에 대한 수사나 이런 조치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답답해요, 이 문제. 그러니까 어제 뭐 행정조사를 통해서 방역 당국이 들어갔지만은
검찰에서도 포렌식 팀을 보냈긴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강제수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거와 행정처는 또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검찰에 대한 비판은 계속 커질 걸로 저는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입니다. 예. 뜻깊은 해인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사실 6.15 기념 네. 국제 학술 포럼이라든가 어, 음악회, 그러니까 열린 음악회 형식이죠. 작년 8월에 저희 아버님 10주기 때 이 KBS에서 했던 네네. 그런 형식으로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북측에서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이게 그 반쪽짜리 행사보다 예. 함께 모여서 뜻깊은 20주년을 기념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3월 말이나 5월까지는 좀 풀릴 거다. 이 6.15 공동선언 기념할 때까지 좀 잘 풀리면 좋겠네요. 6.15 공동선언은 네, 우리 남측이 혼자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북이 손을 잡고 만들어낸 역사적 작품 아닙니까? 정말. 그러니까 예. 그것을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은 네, 북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고인이 된 김정일 위원장을 생각해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 점을 저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생각한다면은 이 기념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죠. 예. 네, 북한 입장에서도. 제가 뭐 북쪽 분들을 만났을 때 보면은 6.15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답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장 어두울 때가 또 이제 해가 뜰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지금 이 시점만 딱 지나가면 터널을 통과하면 밝은 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시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희망을 좀 가져야 하고 될것 싶던 같아요. 말을 그런가요? 박 기자가 대신 해주셨네요. 네, 제가 의장님 마음을 읽고 예, 텔레파시로 이심전심입니다. 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 4.15 총선을 앞두고 큰 도전하시는 겁니다. 예. 도전해서 그 도전이 성공할지 뭐 실패할지는 봐야겠죠. 봐야겠지만 오늘 좀 말씀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정말 이렇게 평화를 위해 남북 관계를 위해서 지역구 상관없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개인적으로. 뭐 제가 내놓은 슬로건이 네. 한반도 평화를 통한 국민 행복 시대 성취. 네. 한반도 평화를 통해서 국민 네.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순히 평화로 뭐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 네. 이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북방 진출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네. 우리가 저성장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족이 남북이 합쳐서 민족의 제2의 도약 시대를 만들자 하는 거죠. 참 말만 들어도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것처럼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지은님께서 김홍걸님 응원합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죽을 힘을 다해 주시길 이런 말씀도 있고 민주당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라. 아까 저승사자 말씀에 웃으시는 분도 있네요. 네, 저희가 한 30분 좀 넘게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마음 같아서는 뭐 한두 시간, 2시간 말씀 나누고 싶지만은 또 일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아니면은 정말 후보가 됐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찾아와서 말씀을 더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저희 시청자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봤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있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호소의 말씀 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주에 3월 10일, 11일에 걸쳐서 저희 민주당 비례대표 경선, 그러니까 국민 경선단 투표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등록을 해주셨고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들도 이제 자동으로 투표권을 갖고 계신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 선거를 축제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본선에서도 모두 투표장에 나가서 이 정치의 수준을 높이고 민주 개혁 세력이 우리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우리 의장님의 활동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